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진행을 맡은 TBS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비도 좀 살짝 내렸고 쌀쌀하고 추운데 여기까지 먼 걸음 해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오셨어요.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시 모집, 이번 입시는 많이 어렵습니다. 선택형 수능이 처음으로 도입이 된 만큼 전략을 짜기가 우리 학부모님도 그렇고 수험생들도 참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시원서 접수가 한 10여일 정도 남았는데 성공적인 대학 입시 전략을 수립하는데 조금이나마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국내 유일의 입시 상담 프로그램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2014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의 특징은 물론이고요. 주요 대학의 지원 전략까지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알차게 준비를 하셨으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사정관 실장으로 계시는 주효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2014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의 특징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과연 2014학년도 정시 모집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지 핵심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효환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효환입니다. 지금 올해 정시는 상당한 변수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24시간을 고민해서 뭘 해줘야 될 것인가. 그런데 마지막 어젯밤 한 11시 반 정도 해가지고 시트를 한 3개 정도를 바꿨습니다. 제가 쭉 한번 들어보니까 선생님들이나 또는 학부형들, 물론 학생은 마찬가지고요. 이번 입시에 대한 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저 나름대로 방금 코엑스에서 정시 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그 박람회에 갔다가 거기서 온 사람들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작년에 비해서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점수 가지고 어디를 가겠느냐. 그래서 상담하는 것도 줄고 와서 봐봤자 그렇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 그런 생각 하셔서는 안 되고요. 오늘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지원을 해보면 의외의 좋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TV에서 덕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특징인데요. 꼭 알아둬야 될 것은 가나 다군이 있을 때 가 나군만 있는 성균관 대학이나 한양대학 같은 경우는 가 나군만 있는 다는 없습니다. 가 나군만 있을 때는 19일서부터 23일까지 접수 기간이고요. 다군이 있는 학교에서는 20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그거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군밖에 없는데 24일 날로 생각해서 그때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없어. 안 되죠? 그래서 접수 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좀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등록충은 마감날이 20일인데 19일까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중요한 것이, 저도 이제 대학에서 작년에 보니까 실제로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등록 기간을 놓쳐버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원서에다가 자기 전화번호나 부모님 전화번호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걸 공고를 하긴 하지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 안 받아요. 안 받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다 시험을 못 보고 그 다음에 압축되는, 점수가 압축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닥지닥지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수준별 수능 AB형이죠. AB형인데 여기 보게 되면 올해와 작년도 수능에 대한 것을 이렇게 쭉
이거는 실데이터입니다. 실데이터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게 되면 평균의 차이, 그 다음에 AC인데요. B가 있는데 이 B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 B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9월달 평가 모의고사를 가지고 분석을 해본 거예요. 9월달 평가 모의고사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본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점수대를 이렇게 쭉 한번 보면 자, 평균점이 9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73.8인데 올해는 69.9, 67.7 되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죠. 떨어졌다라고 하는 뜻.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표준 점수가 높아진다 해서 작년에 127점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B 같은 경우는 점수가 약 한 4점, A 같은 경우는 5점 정도가 표점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한번 볼까요? 영어를 한번 보면 영어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죠. 작년에 141점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133점, 136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점수 자체가 상당히 떨어진 편이에요. 58.2에서 여기는 62.5, 64.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어와 국어를 보게 되면 두 개는 거의 상쇄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어디에 점수가 떨어졌느냐? 탐구 영역에서 점수가 작년에 표점이 7점 되던 것이 66점, 65점 막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12점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2점 정도 표점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작년에 서성한이라고 하는 대학을 다 알고 계시죠? 갔으면 좋겠죠. 서성한이라고 하는 대학이 503점대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520점대로 떨어진다. 그런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적은 분명히 떨어졌을 거라 예상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이런 수치에서 다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몇 사람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520점 맞았는데요. 이거 가지고 어디를 가요? 작년도 같으면 이거 건대 정도밖에 가지를 못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는가,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아이들이 포기하고 부모님도 한숨 쉬고 뭐 어디 박람회를 한다 뭘 한다라고 하면 안 가요.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작년보다 10점 정도가 표점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런 저런 것들 다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해봤더니 지금 그 뭐 사설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 거의 대동소이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실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실망한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A, B, B는 이과생들, 표준적인 이과생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B, B는 표준의 문과생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 위에 이렇게 수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다. 다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간다든지 아니면 이 전형에 맞는 학생들이 다 찾아나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서울시는 대부분 다 A, B, B나 B, A, B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방으로, 저 수도권 저쪽으로 지방으로 가는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 다 A/B 혹은 A를 봐도 좋고 B를 봐도 좋은데 단 B를 볼 때는 뭐도 있어요? 가산점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런 뜻이니까 이런 것은 약간은 좀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여기서는 중심에서 말씀드릴 것은 ABB와 BAB를 중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ABB나 BAB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대학들이 이런 대학들이에요. 거의 서울시내에 있는 대학들. 아닌 경우는 이런 경우는 있죠. A/B, A/B인데 영어만 B를 고정시켜 놓은 대학들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인문사회, 자연과학 대학들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상명대학 같은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저기서 B에 대한 가산점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가산점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전부 다 A를 보든 B를 보든 뭐든지 괜찮다. 즉 옛날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것을 교차 지원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 주로 교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교대 같은 경우 많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한 A에서 한 3등급 정도, B에서 한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거의 A로 가게 되면 1등급과 맞먹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15% 정도 되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근데 20%까지 주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한번 지원 전략을 보십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정시는 완전히 점수잖아요. 각 대학은 이 점수를 따질 때 소수점 3자리나 6자리까지 냅니다. 0.001점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생긴다라고 하는 뜻이죠. 1점 사이에 10명 내지 15명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과연 0.1점의 차이가 우리 아이들의 어떤 능력의 차이가 될까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지만 정시는 완전히 점수 가지고 승부를 거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시 모집 100% 선발, 이건 뭐 완전히 수능 성적 가지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각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한다라고 해서 수능 우선 선발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수능 우선 선발이 30%에서 7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30%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저는 우선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대학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비교과 영역 10%밖에 없습니다. 그 10%도 뭐예요? 출결사항, 봉사예요. 거의 다 만점 받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서울대학에서 정시는 내신 거의 안 본다는 이야기죠. 내신을 안 보기 때문에 누가 유리할까요? 우리가 일반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급이 1등급인데 그 등급에 의해서 점차가 이 특목하고 차이 나는 게 한 5점 정도 차이 나는데요. 4, 5점 정도 차이 나는 것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목 학생들이 많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이게 서울대학이 정시에서 수능 성적이, 내신 성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 우선 선발은 자연계열에서 수학비와 과탐 플러스 영어가 있습니다. 고대는 수학 40%, 과탐 40%, 그 다음에 영어 20% 이것만 가지고 우선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과목만 잘하게 되면 우선 선발에 합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아마 이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점수대에 있는 학생이 꽤 많을 거예요. 나는 다른 거는 다 1등급인데 국어만 3등급이요, 뭐 이런 거. 나는 다른 거는 다 1등급인데 영어만 3등급이요, 이런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학생들은 그 조합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그 가중치를 낮춰서, 가중치가 낮은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언어, 수리, 탐구만 보는 대학을 가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좋죠. 자, 이게 성대를 한번 보시면 성균관대학 같은 경우가 우선 선발에서 자연계에서 우선 선발을 보게 되면 수학과 과학이 각각 50%입니다. 그러면 저거는 수학과학만 보잖아요. 수학과학을 잘하는 학생이 국어와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뭐 서성함보다 더 밑에 있는 대학을 갔는데 떨어져요. 그런데 성대는 돼요. 그거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딱 두 과목 보겠다.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요 두 과목만 보겠어. 라고 하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합들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중에 뒤에 다시 넣을 것입니다. 여기 마찬가지 다 그런 대학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학생들 제가 가만히 보니까 10%도 안 돼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 과목들이 다 골고루 잘 나오는 학생들은 10%도 안 됩니다. 다 이거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합을 잘 찾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어차피 대학은 이런 학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만 잘하면 돼, 이런 학생만 우수한 학생만 뽑으면 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잘 찾아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 내신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뜻이죠. 학생들이 보통 보게 되면 수능 끝나고 난 뒤에 기말고사 시험을 보게 되는데, 기말고사 시험을 그냥 등한시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교사를 31년 정도를 했는데 학생들한테 그렇게 정시 때문이라도 기말고사 잘 봐야 된다고 하는데 애들이 벌써 풀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을 보게 되면 결국 기말고사 잘못 봐가지고 0점 몇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 즉 정시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꽤 생기는 편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생긴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정시를 보게 되면 정시에서 우리가 각 대학들이 실제로 반영 비율이 이렇지만 겉으로 드러나 있는 외형상 반영 비율이 이렇지만 실질 반영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고대 같은 경우 1등부터 5등급까지가 0.8점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것이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점 정도 하락했다고 했죠. 하락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압축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점수가 닥지닥지 붙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저 점수도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뜻이죠. 보통 학생들이 정시가 되게 되면 표준 점수나 100분위만 가지고 따집니다. 근데 그런 대학들의 대부분이 다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비율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내신을 다 내팽개 쳐버려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내신까지 다 넣어서 한번 해봐야 되고, 이것은 각 대학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내신 넣고 다 해서 점수 산출되는 것이 나오는데 자기만 가지고 해서는 모르잖아요. 자기만 가지고 해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몇 명 정도의 성적을 같이 딱 넣어보면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방법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특히 중상위권 이상 대학은 100분의 1%가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이 1% 속에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점수 1점대의 동점자가 400명, 500명 되는 경우도 있는데 1%라고 하면 1000명이 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분의 1%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각 대학에서 보는 내신 반영 비율에서 점수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좀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점수입니다. 점수인데 이 점수를 각 대학의 반영 비율별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 계산을 해보니까 다 다릅니다. 건대 동국대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29.3이고 우리 대학이나 경희대로 해보니까 128점이고 숙명여대로 해보니까 128.75예요. 가장 좋은 것은 건대, 그 다음에 숙명여대, 과기대, 경희대죠. 똑같은 점수예요. 그런데 반영 비율에 따라서 점수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손해를 보든지 아니면 상향 지원을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런 것은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계를 믿지 말고 내가 직접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점수가 어떻게 되는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대학에 지원하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한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봐 줘야 됩니다. 대학의 합불이 결정되는데 그런 노력도 안 하고 합불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 합은 못 가져가고 뭐만 가져가요? 불만 가져가겠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지금 얼마나 좋은 시기예요. 아이들 지금 뭐 학교 가서 별거 할 것 없고, 그럼 부모님들께서 이런 이야기 전에 듣고 애하고 같이 스킨십도 하면서 앉아가지고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해 보면 정이 새록새록 들지 않을까요? 미워 죽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인데, 그죠? 그래서 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애들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본다고 하면 두드려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주고 해 나가면 의외의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당신은 잘하지 뭐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탐구 보정시 점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까지는 탐구 영역을 보정해 나갑니다. 탐구 영역을 100분위로 보정해 나간다는 얘기죠. 즉 앞에 있는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표준수를 하고 탐구 영역은 100분위로 보정을 해 나갑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있는 학생이 점수를 굉장히 잘 받은 학생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학생들은 윤리와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지리, 이 두 개를 본 학생은 총점이 548점인데 한국사하고 한국사 굉장히 이번에 쉽게 나왔죠. 쉽게 나왔으니 표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본 학생하고 총점을 비교하면 10점이나 차이가 나요. 10점이나 차이 나니까 이것은 대학을 낮추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똑같이 만점을 받았다. 보정을 해주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554.18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점수가 몇 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탐구 영역 보정 점수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만점 받은 학생이 하나 틀린 학생보다 표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만점 받으면 543점 정도 되는데 하나 틀린 애가 546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방식으로 보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점수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가산점 부여하는 대학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5%, 5%, 5%, 12%, 뭐 15% 막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이화여대, 조영대학 같은 경우는 영어 40%까지 줍니다.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많이 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점수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몇 점이라도. 그래서 제가 한번 15% 정도, 10점 내지 15% 정도를 해보니까 B를 본 학생이 5등급짜리가 A에서 3등급을 넘어서는 0점 몇을 넘어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탐구 영역의 유불리를 따져보자. 보면 학생들이 요즘은 옛날에는 탐구 영역 4과목을 했습니다. 그러다 3과목으로 줄어들고 요즘은 2과목을 하잖아요. 근데 그 2과목도 제대로 안 해요. 국어, 영어, 수학만 하다 보니까 탐구 영역을 놓쳤다. 그래서 탐구 영역 점수가 안 좋은 애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탐구 영역을 2과목을 합산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1과목만 보는 대학들이 많아요. 이거는 그 중에서 잘한 것을 보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작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탐구 영역을 보정해주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제2외국어. 제2외국어로 대체해주는 것도 있다. 제2외국어가 좋으면 그걸 보면 되잖아요. 근데 점수가 좀 안 좋은 학생은 제2외국어까지 볼 겨를이 없으니까 못 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제2외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제2외국어를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로서 대체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한 과목으로 하는 대학들, 이런 대학들을 유심히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게 되면 의외의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왜냐하면 2과목을 합산해서 하면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한 과목, 좋은 과목 한 과목 딱 하게 되면 점수가 쭉 올라가니까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여기 보게 되면 탐구역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이 많다. 3 내지 20%까지. 심지어는 숭실대학 같은 경우도 탐구 영역에 가산점을 주죠.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거 유심히 좀 보셔야 돼요. 겉으로 봤을 때 2014년 겉으로 봤을 때는 가나 다군이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가나군 별 차이가 없죠. 다군이야 물론 적지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 자, 2013년과 2012학년도로 가면 각각 인원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각 군별로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수시에서 많이 뽑는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수시에서 많이 뽑는다. 그런데 중요한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요. 전국에 있는 대학들을 다 봤을 때 인원수는 저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대학들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이잖아요. 이런 가고 싶은 대학들로 봤을 때는 인원수 자체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가군을 보게 되면 이런 대학에서 가군을 보게 되면 3,194명인데 나군에서는 1,574명밖에 안 돼요.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요? 학생들이 나는 가군에서 이런 대학 갈래. 예를 들어서 나는 예를 들면 연대나 고대는 못 갈 것 같고 뭐 성균대학 정도 갈 거야 라고 하면 얘는 성균관 대학에 미치네요. 그러니까 나군도 성균대학이 있잖아요. 나군도 마찬가지로 성균대학 간다. 될까요? 떨어질까요? 100% 떨어집니다. 왜? 인원수가 여기는 3,194명이 되지만 여기는 1,574명이잖아요. 그럼 똑같이 지원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가 왕창 어떻게 해요? 성대나 한대나 막 이런 데 집어넣겠죠.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 인원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걸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덜한 편이에요. 한 몇 년 전에는 가군이 4,000명 되고 나군이 1,000몇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 학생이 무조건 가군에 넣는데 또 나군 또 넣는 거예요. 다 떨어지면 200%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집 정원에 대한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밑에 보게 되면 서영고 중경 외시까지가 5,399명, 5,400명이 되죠. 근데 나군에서 보게 되면 4,370명, 4,400명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 대학까지도 차이가 많이 난다. 이제 건동홍수로 내려가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이럴 때 가군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중대를 넣었다라고 하면 나군 같은 경우는 좀 낮춰서 넣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계속 고집해서 나는 재수할래. 재수 없는 재수한다. 그렇게 하면 모르지만 정말 내가
합격을 안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뜻이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해요. 인원수를 갖다가 제대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내 성적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우리가 보면 원점수, 물론 원점수는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원점수 필요가 없는데 표준점수와 백분위만 한번 보도록 하죠.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가 제일 좋은가? 표준점수 나와 있죠? 표준점수 가운데 제일 좋은 거는 수학이잖아요. 수학이 1입니다. 이유가 어딘가요? 영어죠. 3이 어딘가요? 두 개를 합하니까 127점이니까 요게 3, 어느 구구가 마지막에 꼴찌죠. 그런데요, 이걸 백분위로 보게 되면 또 바뀝니다. 순위가. 그 내가 백분위가 유리한가, 표준점수가 유리한가를 봐야 되겠죠. 즉, 백분위만을 보는 대학이 있고 표준점수만을 보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분위 쪽이 유리한 백분위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표준점수가 유리하다면 표준점수로 가야 되는데, 표준점수로 갈 수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것을 잘 맞은 학생들입니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표준점수로 가면 단 1점을 더 높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려운 것을 잘 맞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백분위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몇 프로, 퍼센테이지를 따지니까 그 속에 있는 숨어있는 점수 4.5점, 심지어는 4.5점이지만 1, 2점 정도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관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점수를 내가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백분위 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성적표를 딱 놓고 이렇게 분석해 봐야 돼요.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은 볼까요? 성적은 각각은 약간씩 다릅니다. 은수외탐을 하니까 480, 486, 479. 표점으로 본다면 B 학생이 가장 높죠. 가장 높은데 언외탐이 있고 수외탐이 있는데 언외탐으로 본다고 했을 경우는 맨 밑에 C 학생이 가장 높아요. 그죠? 표점으로 본다고 하면 C 학생이 가장 낮은 학생인데 언외탐으로 본다면 이 학생이 가장 높은 학생이에요. 그런데 수외탐으로 본다면 어느 학생이 가장 높습니까? A 학생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합하는 것에 따라서 내 성적이 많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각 대학은 예를 들어서 뭐 숙명여대 같은 경우 이과에서는 그 언외탐만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언외만 보되 수학하고 탐구형 두 개 중에 하나 택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유리한 것을 골라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그 세심하게 좀 하게 되면 점수가 갑자기 뚝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예.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교차 지원을 허용하는 대학들 중에서 교차 지원을 허용하지 않고 아예 인문 몇 명, 자인 몇 명, 가정대학이라든지 간호학과라든지 이런 데는 그렇게 아예 픽스를 해놨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다,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위 작죠? 왜 작은 줄 압니까? 해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틈새를 노리는 전략을 펴다 보니까 누이 작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틈새 노리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점수를 갖다 호주머니에 잔뜩 넣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그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BAB가 고정되어 있는 것, ABB가 고정되어 있는 대학들이에요. 그 인원수를 보게 되면 인원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16,000명, 15,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 대학 이런 것을 한번 보고 15,000명이에요. 그러면 경쟁률이 5대 1이다 라고 본다면 5대 1로 하면은 75,00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연계에서 ABB를 본 학생들이 15만 명이거든요. 그럼 저 중에서 대거 어디에 합격했어요? 수시에 합격했죠. 수시에 빠져나가버려 하게 되면 인원수가 제대로 나오나요? 안 나와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보니까 등급별로, 자연계에서 등급별로 보게 되면 이게 7만 5천까지 가는 것이 4등급 초반까지 7만 5천 명이 가요. 이해가 되시죠? 4등급 초반까지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얻은 걸 빼야 돼요. 의치 한쪽을 빼야 돼요.
우리 여기도 물론 의치안 가는 학생들이 있긴 있지만 의치안 쪽에, 의치안이 뭔지 알죠? 예, 의치안 쪽에 모집 인원이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00명 빼버리게 되면 한 14,000명밖에 안 되죠. 14,000명도 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원 자체가 나오질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의대 같은 경우는 최소한 5대 1은 넘으니까. 의대 경쟁률 5대 1이 다 넘는단 말이에요. 그걸 다 빼버리게 되면 나오질 않아요. 인원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여기 계신 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런 대학들입니다. 수리, 가나, 그러니까 교차 지원을 허용했던 대학들이죠. 교차 지원을 허용했던 대학들 혹은 학과들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몽땅 다 그 대학이 교차 지원을 허용한 경우도 있고 어떤 과만 교차 지원을 허용했던 대학도 있습니다. 어쨌든 교차 지원을 허용했던 대학들 가운데에서 수학비로 고정되어 있는 대학들입니다. 중요하지 않나요? 이 대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이런 대학들을 보게 되면 이런 대학들 때문에 결국 비가 16,000명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교차 지원을 허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꼭 가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학들로 본다고 했을 때 이 대학에서 물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갈 수 있는 대학과 갈 수 없는 대학이 있겠죠. 갈 수 있는 대학인데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인데 저것이 비유로 같다. 그것이 좀 중에서 좀 하위권 대학이다 라고 하게 되면 아 그쪽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했어요? 인문계 학생들이 많이 갔다고 했죠. 그 학생들을 쫙 빼내면 자연계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점수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잘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대학들 좋은 대학들 많네요. 그죠? 이게 이제 뭐냐면 점수대별로 동점자를 아까 전에 그래프로 보여드렸지만 확실하게 숫자로 보여드리는 이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예요. 추정치로 보게 되면 529점에서 528점 뭐 쭉 내려가는데 점수대별로 이렇게 그 동점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동점자가 761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뛰면 되나요?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이 동점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런 점수대별로의 동점자가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예상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야만 내가 좀 지를까 말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 보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점수대 작년도의 점수는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작년도에 있는 점수가 540점인데 529점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10점 정도가 더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떨어진 것인가 압축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될 것이고 압축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아주 닥지닥지 점수대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상향 지원한다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정도 되는 대학들 인문계니까 이 정도 되는 대학들 어디 정도 갈 수 있을까요? 이 정도 되는 대학들 어디 정도 갈 수 있을까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것이 뭐 중경 외시 뭐 이렇게 됐지만 올해 같은 경우 한 단계 더 떨어진다라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요 부분도 여기서 요 애들이 중경 외시 갔으니까 이것도 중경 외시 정도는 되겠네 그런 이야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저는 대략적으로 이야기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이야기를 그냥 흘리듯이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별로의 점수 차는 몇 점? 10점 정도 차이가 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건 자연계입니다. 자연계 보십시오. 520점은 어떻게 돼요? 1256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동점자. 작년에 비해서 이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0점 정도가 떨어집니다. 작년에 이과에서 가장 그 최고점을 보다 550점 정도 나왔는데요. 올해는 최고점이 543점입니다. 물론 546점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딱 한 명밖에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543점이 최고점이라 본다고 하면 거기서 무려 몇 점 차이가 나요? 7점이나 차이가 나요. 그죠?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가 530 뭐 한 8.9점 이 정도 그타일 것이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장교에 비해서 10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전부 다 밑으로 다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건동공수 같은 경우는 500점대 뭐 이렇게 되잖아요. 400점대. 500점대 초반에서 400점대까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490점대까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다운됐다. 그러니까 작년도 합불 자료를 볼 필요가 없다. 만약 본다고 하면 다시 환산해 줘야 되겠죠. 그죠? 다시 환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도의 합불 자료를 가지고 그 점수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하는 뜻이고, 어차피 AB형으로 나눠졌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점수는 떨어진다라고 보는데 그 점수 폭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10점, 경우에 따라서는 2점밖에 안 떨어진 경우도 있죠. 중하위권 학생들 그 정도 되지만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10점, 12점까지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모르는 건 중간 정도 애들은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별로 안 나는데 상위권 같은 경우는 맞고 안 맞고 하니까 점수가 많이 난다. 그런 이야기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아닐까요? 527점 이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는 527점 정도 되면은 아마 서울대 공대 쪽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약간 이제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긴 하지만 뭐 연고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런 점수대로 본다고 하면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도 한 10점 정도 떨어진다고 보고 가정을 하고 해 나가면 아마 거의 맞아 들어갈 것이다. 과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보편적인 점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뭐냐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흔히 소신지원이라고 하고 적정지원이라고 안정지원이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1승 2패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 됩니다. 1승 2패입니다. 하나는 한 군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합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교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세 군데 다 떨어진 학생들이 졸업식도 잘 안 와요. 그래 풀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일단 다른 애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디 한 군데라도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기분 좋아하는데 나는 내 욕심 때문에 좀 더 좋은 대학 지원하다가 다 떨어졌어요. 그게 고3 때, 그것도 졸업식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죠? 그것 때문에 물론 한 군데 낮춰서 들어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1승 2패의 전략이 가장 좋다. 2승 1패의 전략은 잘못된 거예요. 1승 2패의 전략이 가장 좋다. 자, 그러면 이 말의 뜻을 알아야 된다. 소신지원이란 절대로 대학을 넘나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우리 대학 하위권 학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 하위권 학과를 지원했을 경우 소신 지원이란 우리 대학의 중위권 학과 정도 가는 것이 소신 지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소신 지원이라 하니까 대학을 넘나드는 걸 생각하는데 그 당시도 다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학의 중위권 정도 된다면 우리 대학의 상위권 정도, 우리 대학의 상위권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 대학 위쪽에 있는 대학의 하위권 정도 아니면 중하위권 정도로 지원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야만 어느 정도 내가 합격인가 불합격인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100% 떨어지는 거니까 나중에 넣고 난 뒤에 후회하는 거죠. 그게 무슨 지원이요? 소신 지원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스카이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서성한이라 하고 중경외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왜 스카이 대학 SKY 그 다음에 서성한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대학들의 레벨이 비슷하다. 즉 커트라인 자체 비슷하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한쪽 대학의 경쟁률이 엄청나게 올랐어. 그러면 나머지 대학의 경쟁률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서성한인데 한 대가 경쟁률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러면 서성한 쪽에 갈 수 있는 애들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점수대가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떤 한 대학만 쫙 경쟁률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대학들의 경쟁률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고 보면 되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소신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대 넣고 한 대 정도 넣는 것도 상위권 학과, 중위권 학과, 하위권 학과를 해서 같은 어깨 레벨, 같은 레벨에 있는 대학이니까 이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 되고 상대 내가 가는 대학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대학의 경쟁률까지
한번 봐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야만 좀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게 소신지원이고, 적정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점수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이 적정지원입니다. 내 점수하고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애들 비슷하다는 개념을 1, 2점 정도를 플러스시킨 것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1, 2점 정도를 낮추는 것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절대로 높이서는 안 된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닥치닥치 붙어 있기 때문에 1, 2점 정도를 낮춰서 간다라고 생각해 줘야 돼요. 애들이 눈이 높아가지고 1, 2점 정도 높이니까 과가 달라지고 대학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높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안정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5점 정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5점 정도를 낮추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제가 보면 대학이 어떤 레벨에 있고 몇 점 되어 있다라고 하는 까지 상세하게 이야기 안 했지만 대강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게 그 세부적인 것은 조금 더 좋은 책자를 보고 이렇게 찾아 나가면 되고요. 지금 서울시교육청 같은 데에서도 상담을 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에 상담하는 우리 대학에서 상담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울진학지도협의회 같은 데에서도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 하나 있습니다. 자, 지원시 고려사입니다. 군별 모집 인원이 어떤가? 아까 오늘 말씀드렸죠? 군별 모집 인원이 어떤가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형요소 중 수능 영향이 증가. 즉 무슨 말이냐면 100%로 포대 30%냐 50%냐 70%냐라고 하는 것도 봐야 된다는 뜻이죠. 즉 100% 중에서 70%를 우선순위를 해버린다면 30%가 안 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인원수가 별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반영별 아까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가 점수가 좋은 영역에 대한 점수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가산점 확인해야 되고, 아까 이것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별 한 점수로 경쟁대학 유불리를 확인한다. 이거 이야기했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대학이라 하면 내가 지원하는 대학과 커트라인이 비슷한 대학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대학들의 환산 점수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아까 전에 제가 건대, 동국대 같이 놓고 뭐 물론 우리하고 경희대학 같은 것은 아니지만 방식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을 꼭 확인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0.1까지도 차이 나니까 많지는 않지만 동점자 처리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이 높은 애를 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동점자 처리 기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경쟁률 추가 합격 현황을 확인해라. 경쟁률 같은 경우는 3년치의 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대학이 뜨고 있는 대학이냐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우리 대학 같이 뜨고 있는 대학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웃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일을 확인해야 된다. 이거 중요한 거죠. 2월 1일은 18일 날 분명히 각 대학이 전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발표가 난 뒤에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대한 인원이 어떻게 변했는가. 인원은 분명히 늘어난다고 본다고 하면 그만큼 수월하게 뭐 할 수 있어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인원이 몇 명 늘어나면은 커트라인 자체가 낮아질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원수 자체가 많은 데를 꼭 지원하려고 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인원수가 좀 적은 데를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인원수가 많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지원하는데 인원수 적다면 지원하는 율이 떨어지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경쟁률을 보면 알죠. 경쟁률을 보면 합니다. 인원수가 적은 데서 한 명만 들어와도 어떻게 돼요? 경쟁률이 높아지죠. 쭉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낮은 데는요, 몇 명 들어와 봤자 별로 변동이 없어요. 그걸 잘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꼭 인원수가 많은 데만 지원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고, 내 점수가 거의 그거하고 상이하다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 듣고 했던 학생들, 합격한 학생들 많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계신 분도 오늘 정말 잘 들어주셨는데 저는 다 합격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건강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합격하기를 기원하면서 설명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